약초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께 처방을 소개하는 날이죠. 오늘 소개할 처방은 독을 없애는 처방입니다. 자, 독이 무엇일까요? 자,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독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수독이라는 말을 썼고요. 열독, 주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독, 물이 독이라는 뜻이에요. 열독, 열이 독이라는 뜻이고, 주독, 이거는 좀 독 같네요. 술이 독이라는 뜻입니다. 자, 물,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한기 또는 습기,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접하는 아주 평범한 환경 그리고 물질이잖아요. 자, 이 물질이 내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 그것을 독이라고 합니다. 봄에 꽃가루 또는 주변의 먼지 등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독이죠. 그렇다면 언어도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독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혹시 독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로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죠. 글로 사람에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독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독이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표종도 독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처방은 이렇게 몸속에 생긴 독을 없애는 처방인데요. 그 처방 이름은 형방패독산입니다. 십전대보탕도 아니고 쌍화탕도 아니라서 매우 낯선 용어일 텐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처방이죠. 형방패독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패독입니다. 패독, 즉 독을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자, 원래 이 형방패독산은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오고 오한이 들고 두통이 생기고 몸살, 즉 감기에 두루두루 사용했던 처방입니다. 자, 예전에는 유행성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기 증상은 반드시 없애야 할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만 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열기, 그리고 반대로 한기, 습기, 꽃가루, 먼지 등도 인체에 독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습한 사타구니에 습진이 생기잖아요. 여름에 햇볕을 받거나 한기에 노출되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햇볕이나 한기는 일상에서 우리가 받는 것인데, 자, 봄에 흩날리는 꽃가루,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발진, 그리고 가려움증, 콧물, 눈물 막 쏟아내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평범한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소개하는 형방패독산은 이렇게 몸 안에 생긴 독을 물리치는 처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 피부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처방을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영국 분인데요. 우리 학생분이 그분의 사연을 대신 읽어드릴게요. 저는 영국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팔과 다리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수시로 가려워요.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에 붉은 점이 남기도 하는데 의사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 증상 외에 혈압이 약간 높고 장이 약하며 신경이 예민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한약을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힘들고 치료가 안 되니까 교수님께 약을 먹게 되었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는데요. 3일 후부터 가려움증이 약해지더니 지금은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증상이 며칠 만에 좋아지다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알레르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알레르기는 그리스어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해롭지 않은 자극이 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냉성 알레르기 들어보셨죠? 이 한냉성 알레르기는 한기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고요. 햇빛 알레르기 들어보셨잖아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한기와 또 평범한 햇빛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형방패독사는 햇빛이나 한기 또는 음식 등에 의해서 몸에 독이 만들어졌을 때, 즉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 반응을 없애는 처방입니다. 자, 형방패독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약재는요, 체표, 그러니까 몸의 바깥쪽에 작용하는 그런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피부 쪽으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을 아주 신속하게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형방패독산을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몸이 가렵고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자, 두 번째, 아무 원인이 없는데 두드러기가 막 자주 생겨요. 이런 분들. 세 번째, 가려움과 발진이 막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피부 질환. 그 피부 질환은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햇빛 알러지, 그 다음에 한냉성 알레르기, 또 접촉성 피부염도 있잖아요. 화폐상습진도 있고요.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피부 질환은 대부분 알러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분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병원에서 알레르기 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가려우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오늘 소개하는 형방패독산이 그러한 처방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피부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비염도 알러지성이잖아요. 아토피 피부염도 사실은 알러지고요. 결막염도 있고 정말 다양한 알러지가 있거든요. 이 알러지가 있을 때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도움이 되겠지만 안 낫는 경우,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재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형방패독산을 한번 사용해 봐라 라는 뜻에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만 나중에는요, 알러지가 있다 하면 여러분의 환경도 바꿔야 되고요, 음식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형방패독산이라는 게 있구나, 알러지가 잘 낫지 않으면 이 처방도 한번 써볼 수 있겠구나 라고 오늘 영상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약초방송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학생분들이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좀 찬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잘 안 맞네 오늘.